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요. 어, 축하 일색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상 그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죠. 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 어, 나라의 정신 혹은 국격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하게 되면요. 이번에 이 상은 제가 볼 때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게 할 정도로 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작 가운데요 가장 치우쳐진 이념적인 작품이다, 수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한쪽으로 경도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대한민국을 그들이 어떻게 보길래 이제 이런 작품에다가 덜컥하고요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상이잖아요. 이걸 안겼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라든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 이런 것을 그들이 모르겠죠. 잘 난도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는 말로 말이죠. 내부 총질 이런 말이 이제 자주 이제 이렇게 언급되는데 저는 이게 바로 내부 총질로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내부 총질이다. 틀린 표현입니까?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제 걸어왔던 길을 쭉 이렇게 보면요. 한강 작가의 작품이 이제 가리키는 것, 4.3이라든가 5.18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이렇게 거론한 내용들, 그리고 평소 소설 외적으로도 언급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한강 작가는. 본인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 다 드러나 있죠. 그야말로 완전히 자기들은 그것이 정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민주주의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대한민국 헌법을 향한 대한민국적 민주주의를 향한 내부 총질이다. 내부 총질로 이런 큰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할리몬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상이 옛날에 그 노벨 문학상이 아니고 엄청나게 변질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상은 변질된 것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우뚝한 제1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수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이념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일까지 터졌습니다.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반대하며 이건 몰려가 한림은 규탄 시위까지. 자, 이건 뭐 보나마나 이 이제 애국 시민들일 겁니다. 자유 우파적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피 끓는 애국 시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 역사 왜곡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적화 부역 스웨덴 한림은 규탄한다. 사실 언제부턴가 이 노벨 문학상하고 평화상은요 FM 그대로 보면 안 된다라고들 합니다. 벌써 상이 변질된 지 오래됐고요. 출판사의 로비 전쟁이 벌어지는 게 이 문학상이고 평화상은 또 다른 의미의 또 로비 그 전쟁터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순수한 그 상은요, 뭐 경제학상이라든가 경제상도 조금 이렇게 로비를 타죠. 그 물리학, 그저 화학상이라든가 이런 것 상들이 있잖아요. 생리학상 이런 것들 그런 상은 뭐 객관적인 어떤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인정할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념이 동반될 수도 있는 이런 상들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옛날에 노벨 문학상 수상했던 사람들은요. 곧바로 이제 대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문호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죠. 뭐 다는 아니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노벨 문학상 수상한 사람들이 전부 B급 작가야 전부. 이름 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묻혀버립니다.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았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노벨 문학상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자꾸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열등감 이러는데 열등감 무슨 열등감입니까? 할 말 하는 거지. 그럼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노벨 문학상 수상한 사람 누굴 아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부러 알아보지 않는 다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거장이 안 나오는 거야. 거장이 없다니까요. 그냥 상 받고 그걸 끝이라니까요. 일본만 하더라도 뭐 두 사람 받았잖아요.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은 세 사람이지만 일본 그 한 사람은 이중 국적자죠. 이제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면 일본인은 3명이 받았죠. 그 사람들 또한요 일본 안에서도 A급 작가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1968년도인가 설국으로 가봤다 야스나리가 받았었죠. 그 작품은 뭐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있지만 뭐 걸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상을 받은 거지 그냥. 근데 그건 옛날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문호 소리 듣는다라거나 거장 소리를 듣지 못해요. 오해 겐자부로도 그 후에 이제 받았었죠. 한참 있다가. 그 사람 또한요, 받았을 때 그때 반짝이지 그 후로는 뭐 없다니까. 예, 그래서요, 저는 이 한강 작가도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작품에서 어떤 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그저 그런 작가로 묻힌다라고 봅니다. 그냥 경력에 노벨 문학상 수상 하나가 이제 적힐 뿐입니다. 실제 노벨 문학상이 이제 이렇게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년이 넘잖아요. 이 가운데 정말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 정도. 나머지들은 다 그냥 잊혀집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다 묻혔다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옛날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요즘은 문학 상 이거는 그냥 출판사들의 로비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을 또 벌이기도 하겠죠. 뭐 저 국가의 나름대로 이게 위신이 올라간다 생각해서 또 이렇게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는 걸 보면 전부 이 좌경화 되어 있잖아요. 좌경화. 너무도 좌편향이다 이런 거죠. 자, 그건 그렇고요. 좌편향 되는 건 좋다 칩시다. 일단 출판사 자체가 원래 좌편향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좌편향 된 그런 출판사가 뭐 가득합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근데 그건 좋은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이죠. 스웨덴 할리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소위 내부 총질을 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한 작품에다 덜컥 이 상을 안겼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투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극과 상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유가 더 중요하고 애국이 더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혼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뭐 누군지 여기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냥 뭐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뭐 언급하면서 이게 비꼬는 듯이 이런 식으로 애국 보수 어르신들 어쩌고 절망스럽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꼬는 그런 어떤 글들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 개념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이제 각자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령 이문열 선생 같은 사람이 수상했으면 좌파들이 기꺼이 축하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파들은 양반이죠, 양반.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런데 말이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워킹 US라고요. 여기는 미국에서 하는 우리 이제 교포들 혹은 뭐 미국에 있는 뭐 이제 시민권자들 우리 대한민국 이제 국적을 가졌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뭐 연결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여기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인데요. 여기도 한강 작가의 이 작품이 논란이 크더라고요. 많이 언급돼요. 그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글 중에 한 게 있는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난 알지도 못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이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10월 11일 날 그때 이제 올라왔던 글인데요.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글이 있습니다만 일단 요거 하나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난 우파도 아니고 솔직히 아주 몇 년 전에 베지테리안이란 소설이 요게 이제 채식주의자 그걸 말하죠. 상 받았다는 기사 헤드라인 본 것만 기억한 게 다인데 내 촉으로 이건 아니다. 노벨상 감도 아니고 할리먼이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놀아났다라는 촉이 조금 왔을 뿐이다. 근데 알면 알수록 내 본능적 촉이 어디서 온 건지 몰라도 아주 정확했다는 걸 점점 확신해서 닭살이 돋을 정도다. 나 이러다 신내림 받는 거 아니냐? 와, 모든 한강의 소설이 다 정치적인 사건과 연관된 것이고 내용과 주제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었네. 그러니 외국 애들이 뭣도 모르고 열광했던 거구나. 남의 나라의 비극에 얼마나 고소하고 참견하고 싶었을까. 가식적인 정의감에 들떠 자기들이 얼마나 정의의 사도가 된 기분을 향유했을까. 아마 번역가도 그런 기분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게다가 9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도 아니고 타이밍도 너무 늦었고 이제 문재명 일당들이 완전 쇠마 번역가도 그런 기분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완전 쇠락시키고
죄를 뿌려버리고 소금 뿌려 놓은 뒤가 아닌가. 전두환도 처벌받고 이미 죽지 않았나. 차라리 택시 운전사나 영화 나올 때 아카데미 영화상을 주었었다면 타이밍상 그건 이해하겠다만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가 있죠. 이것도 광주 5.18을 다룬 영화 아닙니까? 자, 이건 좀 아니다. 창피하다. 이런 창피한 방법으로 상 준다고 축하받고 덥석 받냐? 너무 쪽팔린다. 상 받을 일이 아니다. 소설이 잘못되거나 작품성이 없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다. 이런 유의 소설도 필요하고 역사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되짚어야 할 필요도 있고 진실에 대한 의문도 필요하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 가해자에 대한 심판도 필요하다. 그러나 노벨위원회가 남의 나라의 정치적 비극을 자기들 잔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거를 쓴 사람을 보면요. 선명한 우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18이라든가 역사적 어떤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조차도 이 상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불편한 심기를 지금 노출하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자기들은 우리에게 정의를 적선한다는 자만심과 우월의식에 쩔어서 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스웨덴 할리면 말이죠. 자, 우리는 서구의 그런 시각이 너무 불편해야 한다. 너는 안 불편하냐? 나는 너무도 불편하다. 싸구려 10억짜리 동정에 서구 문명 지들은 너무나 의로운 척, 정의로운 행동을 한 척 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는가? 정치적 색채로 노벨 문학상이 너무도 오염되었다. 실제 말이죠. 이 스웨덴 할리먼이 그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어떤 선진국들 있잖아요. 구라파라고 하는 그 선진국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부 총질한 작품에 대해서 상 주겠습니까? 이 한국이니까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들 보기에는 한국 같은 나라는 이런 식으로 내부 총질해도 난도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김규나라는 작가는 누구냐? 이번에 큰일 했죠. 이 김규나 작가. 욕을 먹을 걸 각오하면서까지도 정말 용감하게 용기 있게 자신의 주장을 했습니다. 말이 좀 심하긴 해도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있는 듯하다. 자, 이어 지난번 문화 리트러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말씀드렸지만 수상 작가가 쓰갈긴 역사적 트라우마 직시를 담았다는 소설들은 죄다 역사 왜곡이다. 소년이 온다는 5.18의 멸칭, 5.18이 꽃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다. 작별하지 않는다. 또한 제주 4.3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할리먼이 저런 식의 심사평을 내놓고 찬사했다는 것은 한국의 역사를 뭣도 모르는 것이고 그저 출판사 로비에 놀아났다라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게 또 수많은 독자들은 와우 자랑스러워 하고 그 책에 열광하겠지. 그렇게 거짓 역사는 진짜로 박제되어 버리겠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부분이 역사적 왜곡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끝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라며 축제를 벌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다만 부끄럽다. 그리고 슬프다. 그리고 10억 상금은 참 많이 부럽네라고 덧붙였다. 요게 이제 김규나 작가가 썼던 글이죠. 김규나 작가는 11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파라는 분들 중에서도 축하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 어떤 책을 썼는지 모르셔서 그런 것 같다. 배 아파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다. 뭐 당연합니다. 이게 열등의식 그런 게 아니에요. 배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보다 훨씬 몇 배, 몇 백 배, 몇 천 배, 만 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응? 자, 그리고요. 이 김규나 작가가 지금 엄청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자기 조카로부터도 절교를 당했대거든요. 절교. 자, 이런 글도 올라왔었죠. 조카에게 절연당했어요. 절교라기보다는 절연이겠죠. 절연. 인연을 끊는다라는 거겠죠. 오늘 스카이 데일리 인터뷰 기사에도 김규나 작가가 그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로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카에게 절연을 당했습니다. 동문 선배에 대한 디스가 불쾌하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당신을 고모라고 불렀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받은 용돈 다 계산해서 58과 4.3 단체에 기부하겠답니다.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피보다 진한 게 사실 이념이에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념 이거는 너무도 무섭습니다. 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일 수요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 정교조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미래를 희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김규나 작가를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물론 이름 정도는 알았습니다만 저는 이분이 반드시 글쎄요. 이분이 작가로서 뭐 나름대로 어떤 성취를 크게 이루기를 또 바랍니다만 요즘은 또 이렇게 문학을 또 안 한다고 또 하시던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분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신을 만지는 어떤 그런 일을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김규나 씨. 자, 아무튼요.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기 때문에 와 하고 축하하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상하다. 축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상하다. 이건 아니지 하는 사람들도 지금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돼요. 노벨상이면 다 이렇게 그걸로 그냥 퉁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방에 그냥 뻑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미 노벨상 하나 정도에 휘둘릴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도 큰 나라가 됐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우리나라가 걸어왔던 길은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해본 조선입니다. 헬 조선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이 한강 작가는 내부 총질을 향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소위 상이라는 걸 받았다. 거기에 지금 뭐 물개 박수 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